안녕하세요, 최정화입니다. 정광훈입니다. 네, 지난 편에 이은 계속 인테리어. 네. 인테리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내단열을 하는 방법. 하는 뭐 방법. 네. 우리가 원래 얘기는 했지만 네. 너무 빠르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편집해서 자른 부분이 있었어요. 네. 방습층. 네. 그걸 해보자고요. 그때 얘기한 대로 이제 작업의 순서로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그때 재고 석고도 플라이기 들어가고 50mm 들어가고 그래도 약간 틈은 있어야겠죠? 네. 수직 맞춰야 네, 되니까요. 완전히 하는 건 아니니까 100mm 단열재 들어가고 네. 그리고 석고보드에 50의 스터드, 100mm 단열재 그리고 골조 네. 된 거죠. 네. 그러면은 골조 시작이 여기 네. 한 200 되겠죠. 200, 네. 골조 200mm. 네. 그러면 이렇게 골조가 200mm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일단 작업의 순서는 골조 상태에서 단열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단열 네. 공사를. 일단 이게 300이어야 돼요, 이 바가. 이렇게 여기가 이게 구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실리콘만으로 물을 막는 거니까 이거를 창호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외부 쪽으로 태우는 거를 좋아하세요. 왜냐면 이 실리콘이 깨지면 물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거 지금 250바니까 5cm 늘리면 이만큼 늘어나서 여기까지 탈 테니까요. 그래서 요즘 그런 카페 같은 데서 많이 나온 얘기가 네. 창호하시는 분이 이중창보다 네. 115바 중간에 공바 넣고 115바 넣고. 그래서 그 창 두 개를 그러니까 조합창 그러니까 이걸 권하시는 이유도 결국 마감 때문. 아니 싸요. 아 그래? 싸요. 네. 아 싸겠지 당연히. 네, 싼데 싸요. 어쨌든 이 폭을 늘려서 좀 마감을 좀 더 쉽게. 이게 얘는 통이라서 이 물홈이 물구멍,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렇게 어. 억각으로 해서 내부 결로수도 얼마든지 생기면 나갈 수가 있는데 얘는 여기 실리콘만 붙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쏘는 거니까 어디 한 군데서 빠지면 이 결로수가 여기 창 2개 있고 여기 창 2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결로수가 셀 수 있는 거죠. 아, 그치.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낫다는 게 아니라 난 반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 네네네. 그러니까 카페 같은 데서 건축주들이 네. 그 인테리어 상담을 했더니 네. 이런 이중창보다 조합창이 낫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두꺼워서 성능이 더 좋다라고 아, 네네, 하는 건 네. 이게 아니라는 거지. 뭐 중간에 블라인드 넣을 수 있는 장점? 아, 중간에 블라인드 넣을 수 있는 장점. 그거 말고 이 반은 이렇게 그냥 비었어요. 아, 그렇지. 네, 그냥 생짜 PVC예요. 그냥 그냥 네모나. 공방. 네. 그래도 이거는 여기는 뭐 홈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챔버가 그래도 쪼개져 있잖아요. 이거는 없어요. 당연히 단열 성능도 그렇고 이게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네. 그러니까 이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아, 네네네네네. 아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싼 것도 있지만 이걸 더 늘려서 네. 이쪽을 최대한 좀 마감을 쉽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 그쵸. 네, 그럴 수 있죠. 네. 물론 가격도 싸고 이게. 네. 어쨌든 이런 창은 법적으로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정되지 않아. 아, 왜요? 법이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물론 리모델링 할 땐 법을 따지지 네. 않지만 신축할 때 법적 열관료율 있잖아. 네, 이런 조합창은 들어올 수가 없어. 아, 시험 성적서가 없잖아. 그렇죠. 예. 각각의 시험 성적서만 존재하는 거잖아. 예, 물론 그쵸. 이것도 없을 확률이 높지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열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제품이라는 거지. 그렇죠. 조합창은. 나는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나 생각했더니 결국 이쪽으로 최대한 좀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그쵸. 않을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난간 때문에 좀 지랄 같지만 난간 바짝 붙이면 코킹도 조금만 네. 해도 되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야매? 이 상태에서 창의 수평을 잡아야 되니까 이 플라스틱 이걸 현장에서 뭐라고 그러지? PVC 고인목이요. 아, 고인목은 되게 쿠사비. 그렇지 이걸 대고 창을 고이고 예. 일단 이거 하기 전에 단열 공사부터 먼저 해야 단열을 먼저 해야죠. 단열부터 네. 해서 단열재 붙이고 100mm를 그리고 이제 방습층을 만들어야 돼. 네. 우리 얘기했듯이 방습층 방통을 다시 건드리는 거 너무 힘든 일이니까 네. 방통이 있는 상태에서 방통이랑 붙여야죠. 붙이고 이쪽 붙이고 단열재 사이 조인트 붙이고 네. 그리고
여기에 넓게 테이프로 그냥 이렇게만 붙여도 되죠. 아 그렇지. 예. 요렇게 길이 방향으로 쭉쭉 예. 해가지고 요렇게 방습처럼 붙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조인트 부분만 이렇게 붙이고 여기는 요렇게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긴 이렇게만 예. 붙이고 그리고 이쪽은 조인트만 예, 붙이고 조인트만 오케이 붙이고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방습이 됐어. 네. 방습이 됐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45x 50짜리로 스터드 예, 세우고 예.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창을 올리는 거지. 네. 이렇게. 네. 양쪽에 PVC 고인목을 대서 이쪽에 이제 대서. 살짝 띄워야죠. 예. 근데 이 고인목 간격도 있잖아. 네, 네. 현장에서 보통 이렇게 하죠. 창문이 작으면 여기. 창문이 좀 크면 여기. 아니 내 마음 같아서는 그 대기업 시방서를 내가 다 갖고 있거든 지금. 아, 네, 네, 네. 그거를 공개를 하고 싶어. 네. 그냥 잡혀가죠. 그래서 그 매뉴얼 내부에는 이 고인목 위치도 다 한 정해져. 300 간격으로 돼 있지 않겠어요? 300 간격이야. 예. 이게 300을 넘어가면 이제 나중에 중간이 처지는. 예. 왜냐면 그때 얘기했듯이 이게 너무 옆으로 긴 보강 철물이 들어가니까 예.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창문이 넓어서 괜찮아요. 호차가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반 열어도 여기에 걸리고. 알았어. 어쨌든 마음은 이 매뉴얼을 다 공개하고 싶어. 예. 그러니까 내가 공개하기 전에 대기업에서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 예. 이거 공개하면 서로 좋은 거잖아. 그렇죠. 예. 제대로 시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되는지도 알 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네, 거고. 네. 그리고 어쨌든 대리점도 처음에 고통스럽겠지만 네. 이게 좀 익숙해지면 뭐 네, 그쵸. 이렇게 안 할 네. 이유가 없죠. 없는 거니까 그 동네에서 10년 장사하고 싶으면 네. 이거 중간에 이렇게 하면은 이거 5년이면 처지니까 네.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지. 예. 그래서 공개를 하고 싶으나 하도 주변에서 말려가지고 공개를 못 하고 있어. 아 이걸 안 했네. 이게 아니라 이게 더 와야 되네. 더 오고 이쪽 리브 홈에다가 소커보드 투 플라이 네. 치면은 공사가 끝나는 거죠. 네. 이중창은 이렇게 네. 하면 되고. 근데 우레탄 폼을 여기 다 채워야죠. 이제. 그러니까 얘를 하고 이 간격이 좀 커야죠. 그래야 폼건을 갖다 집어넣어서 싹 채워버리죠. 싹은 안 채워질 것 같은데 그래도 양쪽에 이제 한 이 정도씩만 채우는 거죠. 이만큼 채우고 이만큼 채우고. 그런가? 네. 어쨌든 채울 수 있는 만큼. 네, 채울 수 있는 있는 만큼 채워야죠. 네. 근데 이쪽은 어차피 열교라 사실 채우는 건 여기 채우는 게 의미가 있는데 네. 이거는 좀 불가능한 얘기지. 이 안에까지는 이게 거의 300 정도 되죠. 300mm를 네. 집어넣어가지고 써야 되는데 네. 이것도 450 간격으로 가고 그 사이사이로 밀어넣고 네, 그렇죠. 네. 쭉 해야 되잖아. 고인목을 조금 많이 갱구면은 한 1cm씩만 띄면 폼건이 들어가니까요. 아 그렇게 띄어서 네. 오케이. 이거는 오로지 현장의 요령이겠네 그러면. 그렇죠. 이거 네. 누가 정할 수 없는. 네. 오케이. 이중창 이렇게 하고. 네. 우리가 창편에서는 좀 깊게 다룰 예정이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합시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정정해야 될 건 LG랑 KCC가 다 홈페이지에 열관리율하고 그러니까 있더라고. KCC는 찾기 훨씬 쉽게 만들어놨고 네. LG는 쉽게 찾지 못하게 해놨지만 네. 다 있긴 하더라고. 근데 네, 네. 내가 이걸 정리하려다가 포기한 게 네. 제품의 레인지가 너무 많아.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나조차 네. 정리를 못하겠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레인지를 벌려놓을 이유가 나는 없거든. 왜냐하면 독일 시장 그 시스템 창 시장 아니잖아. 네, 네. 시스템 창은 종류가 한 회사가 4가지야 그래봐야 네. 4가지의 차이가 바의 두께. 네. 55mm, 65mm, 75mm, 90mm. 네, 네. 이 두께하고 단열 성능인 거고. 네. 이게 곧 가격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거든. 네. 그 유리의 종류는 다 똑같아. 네. 뭐 돈 없다고 추운 집에 살고 그게 아니라 왜냐면 이게 훨씬 합리적인 게 네. 유리의 규격을 맞추면 네. 유리 가격을 확 다운시킬 수 있거든. 아, 그렇죠. 한 종류로만 생산이 되니까요. 그렇지. 네. 다 삼중유리고 다 같은, 그러니까 업무용 물론 그러니까 주거 비주거는 나뉘긴 하나 주거용 유리의 사양이 똑같거든. 네. 그럼 한 회사에서 파는 유리가 얼마나 많겠어. 그렇죠. 근데 그걸 네. 한 종류로 통일해 버리면 확 다운시킬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처럼 정말 눈이 돌아갈 뻔했어. 한 80까지 돼.
어우. 그 조합이. 그러니까 유리의 종류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대리점도 내가 이걸 보고 대리점이 이해가 갔어. 대리점이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건? 로이에 1번 로이 뭐 2번 로이. 가끔 어디 가서 이렇게 창해 놓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유리가 이 반사되는 그 물체들이 이렇게 춤추듯.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장사를 하는 것 같지만 소비자 오리엔트 돼 있는 것 같진 않아. 소비자에서 볼 때는 LG든 KCC든 1년에 파는 차이 얼마나 많겠어. 그냥 성능 좋은 유리로 딱 통일해가지고 대량 주문해버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모르겠어 나는. 어쨌든 이해는 할 수 없어. 이해는. 어쨌든 이중창은 이렇고. 그럼 시스템 창은? 시스템 창은 저기다 올려야죠. 시스템 창은 골조 위에다 완전히 올려야지. 태워야죠. 하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중창은 이게 그러니까 열이 열의 길이, 그러니까 열교의 길이가 길게라도 오면서 좀 완화가 되지만 시스템 창은 얇잖아. 아무리 좋은 시스템 창이라도 90mm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시스템 창 프레임은 안 우려리는데 보강 철물이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안쪽에.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태워야 돼. 그렇지. 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태워야 되는 거지. 거의 90mm, 만약에 가장 좋은 발을 쓰면 90mm 정도 하니까 요 정도의 요렇게 유리가 들어가게끔. 이게 이 보강대를 뚫어서 고정해야 되니까 여기 귀가 나갈 거예요. 오히려 더 살짝 빼야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뺀다고 쳐요, 이렇게. 어쨌든 뺀다고 쳐.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중창은 이 열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이 사이가 그냥 아까처럼 꾸삼이 올려놓고 요 10mm 갖고는 결로 생기죠. 결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령이 뭐냐면 시스템 창은 얘네들이 보통 그러니까 독일어로 얘기하면 쫄방크라고 하는 여기 있는 부속 공바가 개입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냥 아예 통짜 이렇게 통발을 하나 더 껴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창문을 시스템 창호를 2개를 이어 붙일 때 쓰는 이 바 있잖아요. 그 반 있어. 이 바를 여기다 채우는 거죠. 그런 거야. 그걸 썼어. 어쨌거나 이거가 됐든 간에 뭔가 끝에 단열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크게 그립시다. 공바가 붙어 있는 바를 하고 이렇게 만들고 이걸 한꺼번에 관통해서 박는 거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건 똑같이 코킹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열젤이 여기까지 올려야죠. 요거를 실내 단열재를 그리고 마감은 본인 집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갖다가 단열재 하고 여기다 테이핑을 여기서 요렇게 붙여요. 이렇게 붙이든 이제 기밀 테이프를 붙여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쫄대를 하나 대요. 창호의 끝에다가 쫄대를 하나 대고 여기 위에다가 마감을 목재를 하나 태우는 거죠. 안에다가 각재를 하나 이 스터드를 세우고요. 쫄대 소재는? 쫄대 소재는 PVC에서 나오는 저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방수합판으로 갖다 쳐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막았는데 이거를 원래는 요 PVC랑 똑같은 재질의 요 쫄대로 켜서 쓸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고정한 다음에 이 위에다 이렇게 목재를 채우고 한쪽에 스터드가 받치고요. 그런 식으로. 이 가운데는 비고. 그렇죠. 거긴 비죠. 이 합판 두께는 18T? 네, 18T 정도예요. 18T고. 오케이. 요렇게 해서 마감을 했다는 거죠. 이 합판하고 석고보드가 만나겠네 결국. 석고보드가 요러면 된다는 거죠. 시스템 창은 골조 위에 태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광호 씨 집에 괜히 저번 영상에 9천만 원 얘기했다가 그 뒤로 넘어가시는 분이 있어서 편집을 해서 잘랐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얘기해줘. 어쨌든 어떤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부터 다 드러낸 거지. 그렇죠. 바닥을 다 오일을 두들겨 패서 다 뺐죠. 그러니까 전체 철거 그냥 골조 빼고 다 철거. 그리고 확장은 이미 돼 있는 집이었고. 근데 이제 온통 곰팡이였어요. 그냥 완전히 썩어 있었어요.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스라브까지 빼고 골조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조적은 다 못 털었어요. 그냥 그 원래 그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행위 허가라 그러나요?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철거를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허가를 받기에는 너무 공사가 지연되니까 그냥 그래서 몰래 털었잖아요. 찔려서 아이씨 누구 보나.
알았어. 그러면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왜 9천이 들어갔는지. 예, 일단 창호가 일단 창호. 예, 창호가 저것보다 훨씬 비싸요. 창호를 독일 시스템 창을 쓴 거지. 예, 더군다나 아파트는 외부에 블라인드를 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주택에 외부 블라인드가 있는 주택에 살아보니까 이건 신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그냥 다른 집이에요. 완전 이거는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외부 창이랑 안에 커튼은 정말 천지 차이예요. 근데 이거를 거의 다 못 느껴본 거죠 지금. 보통 패시브하우스를 내가 설계를 하잖아. 예. 그러면은 건축주가 이제 내가 물어보거든. 예. 1년 정도 지나서 예. 그러니까 어떠세요? 물어보면은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블라인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블라인드가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준다. 이건 신세계죠 정말. 두 번째는 조용하다는 거. 조용하다. 외부 소음이 전혀 안 들리고. 뭐 따뜻하다 그런 거 개뿔 나오지도 않아. 뭐 연료비 얼마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오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고 뭐가 제일 만족하냐 했더니 첫 번째가 외부 블라인드, 두 번째가 조용하다는. 그쵸. 어쨌든 창호만 2,300만 원이에요. 2,300. 외부 블라인드가 내장된 창호를 넣었는데 블라인드 4장이요. 단열 공사는 단열 공사가 천정, 바닥, 벽 다 해가지고 단열재만 한 250만 원어치? 단열재만 250. 네, 단열재만. 거기다 우레탄 폼이 한 14박스 정도 뭐 그리고 기밀 테이프가 한 30개. 그거 직접 씌워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1,200 되고. 봅시다. 예. 단열. 그리고 철거가 철거. 한 8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철거 800. 올 철거. 네, 올 철거. 근데 이건 2층이니까 싼 거지. 던져서. 2층이나 싼 거고 이제 고층이 되면은 훨씬 그렇지, 비싸지죠. 훨씬 비싸요.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화장실 두 개. 화장실. 전체 다 철거하고 견출하고 그러니까 면 다 잡고 그리고 안에다가 방수 다시 하고요. 그리고 단열도 살짝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수편에 나온 화장실 방수편에 나온 그대로 했다는 거죠. 하나당 500만 원 정도씩 한 곱하기 2 두 개죠. 두 개. 1,000만 원. 그리고 나서 환기장치 1,000만 원. 전열 교환기. 1,000만 원. 그리고 가구가 또한 1,000만 원 들었어요. 가구. 뭐 싱크 싱크대 상부는 칸스톤 쓰고 그리고 뭐 북박이장, 신발장 이런 거 싹 다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전기 설비, 목공, 방통도 쳐야죠. 보일러도 교체하고요. 그거 다 하면은 9,000만 원 돈 정도 된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이것만 지금 7,300이에요. 요거만 7,300이고. 여기에 바닥 전체 포세린 타일 깔았죠. 그리고 도배도 해야죠. 마감이 남았구나, 마감. 전기 설비도 지금 안 들어갔죠. 이거 플러스 전기 그리고 기계 그리고 마감. 해가지고 9,000만 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9천 정도 들어갔다는 거지. 9천. 근데 이 안에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요? 본인 목수 아저씨 인건비 다 들어갔죠. 본인 인건비는 제 인건비는 안 들어갔죠. 본인이 혼자 한 게 뭐야? 단열재 붙이는 거 하고 목수가 상을 치거나 그러면 단열재를 다 제가 붙여요. 그리고 나서 다 굳으면 다카타칼로 도려내고 기밀 테이프 붙이는 것까지 싹 다. 그건 본인이. 뭐 화장실에 이제 방수하는 것도 다 제가 직접 본인이. 하고 전기도 다 직접 하고 설비도 직접 하고 마감 빼고 다 직접 했죠. 마감 빼고 직접. 그럼 본인 인건비 대충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한 3개월 일했으니까 한 1,500만 원? 1,500. 1,500. 그럼 1억이 넘는 거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뭐 이 인건비가 이 화장실에 이 금액에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 단열에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9천에서 1억 정도 보면은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구에서도 조금 그 레일도 언더레일 쓰고 다 수입 제품으로 하고 위에 상부도 이제 인조 대리석이 아니라 칸스톤 같은 거 하면 인조 대리석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비싼 것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 그 가격들을 다 빼고 철거도 이제 이렇게 전체 철거는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죄송합니다를 한 3,000번 정도 하루에 한 500~600번씩 한 3,000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철거를 할 수도 없고요. 공동주택에서 그런 것도 사실 아닌 거, 너무 죄송한 거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철거,
그 부분만은 꼭 해야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걸 듣고 나서 아 나는 이렇게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라고. 그렇죠. 이 돈을 예, 들여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뺄 수 있는 걸 보자고. 네. 빼면.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창호는 양보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희 집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공사하면은 어이 새끼도 왜 이렇게 공사를 오래? 계속 구경으로 오셔요. 그러니까 도대체 뭔 짓을 하길래 이렇게 오래 하냐? 놀면서 해요. 이러면서 구경 오시는 한결같이 모든 분들이 왜 이렇게 조용해?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 옆에 여기가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방음 펜스 같은 게 있어요. 낮게 아파트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6차선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차들 통행량이 꽤 많아요. 여기에 차 소리가 굉장히 심해요. 안 들릴 수가 없는 거죠. 옆에 뭐 25톤 트럭 하나 지나가면 다 들리는데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시끄러운 차들도 많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네 라는 거였어요. 입장할 때 귀마개 같은 거. 아니야. 이 창문은 뭐야? 나는 다. 아 그래. 예. 어쨌든 본인은 이건 양보할 수 없다. 아 이거는 정말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주변 좀 시끄럽지 않은 아파트라면 이걸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일단 외부 블라인드를 양보할 수 없어요. 이 외부 블라인드가 있고 없고는 다른 집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렇지.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 집 지으면서 제가 거기다가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봤어요. 뭐 지열도 하고 복사 냉방도 하고 막 그래서 창호도 다 시스템 창호로 넣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네 돈 가지고 하라고 이 새끼야. 근데 이게 한번 사시더니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네, 집이 뭐 앞에 뭐 고구마 사세요 이런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니까 너무 조용해서 집보다 좋은 데가 없다고 하세요. 네.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또 단열은 당연히 양보할 수 없는 아니 거고. 이거는 천정 바닥 전체 단열이 들어가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 천정이나 바닥을 그냥 한번 제가 철거를 다 해서 해보고 싶어서 한 거지 이걸 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만 해야죠. 천정이랑 바닥 부분은 할 수 없는 거죠 원래. 우리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최소한의. 네, 최소한으로 하면 이 금액은 이제 뭐 반토막까지는 아니래도 한 30%는 없어질 거예요. 한 800 정도로 줄지 않을까 싶어요. 800. 네. 그러고 철거는 어차피 방통 철거를 안 하는 거니까. 그렇죠. 철거는 여기서 이제 뭐 32평이다 그러면은 400 정도나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평당 한 16만 원, 아니 13만 원 정도 할 거예요. 400에서 500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도 좋은 변기나 뭐 수전 이런 거 싹 빼고 하면은 400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 방수와 전체 견출하고 이러는 비용으로 하면 하나당 400만 원씩 해서 두 개는 들어가니까 별로 빠질 게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걸 낮추고 싶으면 덧방을 해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필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화장실 개당 300 정도다 하는 거는 덧방이죠. 사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400 정도는 주고. 네, 최소 400은 줘야 이거를 전체 철거해서 다시 마감 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고급 타일 쓰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저는 여기는 고급 타일 다 썼어요. 500은. 왜냐면 타일 이거 해봤자 뭐 바닥 5평씩 2개, 10평. 그리고 벽 뭐 한 20평씩도 안 들어가죠. 2개에 40평 해서 50평밖에 안 들어가요. 50평도 안 들어가는데 이게 평당 뭐 국산에 300에 600짜리 타일이 한 뭐 3만 원꼴 한다. 그러면은 수입 타일로 해야 5만 원, 6만 원이에요. 여기서 이 평당 2만 원, 3만 원밖에 차이 안 나니까 나야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게 최소고 네네. 여기서 마감재가 고급이 되면 500이 된다는 거지. 그렇죠. 수전 좀 고급 쓰고 하면 500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환기장 씨도 어쨌든 포기할 수 없고. 이건 직접 시공하면 이제 좀 낮아질 수 그렇지. 있죠. 근데 누가 뭐 직접 할 수 있겠어 이걸. 그쵸. 가구가 이제 또 여기서 일반적인 인조 대리석에 뭐 바깥에도 뭐 조금 저렴한 걸로 하면은 뭐 한 700만 원 정도로 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집마다 워낙 북박이장의 크기도 다르고 그리고 신발장의 크기도 다르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1,500 깔고 가는 거고. 네, 그렇죠. 도배 뭐 바닥 마감 하면은 바닥 마감 좀만 좋은 걸로 해도 더 들죠.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7,500이요. 그게
30평 리모델링하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비용이에요. 화장실 덧방 치면 여기서 한 200만 원 정도 더 낮아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안 하시는 게 뭐야? 환기 안 하실 거고. 네. 창호 보통 얼마 한 1,200 정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요. 이거 네. 요가 한 반값 정도 네. 들어가는 거지. 네. 그러면은 1,000하고 또 한 1,000 빠지니까 네. 2,000 빠지는 거니까 5,500 이죠. 5,500. 아, 그렇네. 네. 그러면 네. 이제 일반 인테리어 쪽으로 가는 거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2,000 더 드리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다. 그렇죠. 네. 이게 문제가 이렇게 성능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이 많은 세대 중에. 근데 이만큼의 돈을 들이고 이만큼의 성능이 나온다라는 그거를 보장을 못 받는 거죠. 그치. 네. 그냥 하시는 분한테 7,500 주면 어유 감사합니다. 네. 이게 웬 떡이야? 네, 이게 이 창호를 이걸 잘못 쓰면은 벽에 결로가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창호 성능이 좋아지는 만큼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단열이랑 창호는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를 다 해서 그렇게 제대로 시공하는 사람도 물론 세상에 많겠죠. 근데 그게 이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누가 이거를 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어려워. 그래도 굳이 한다면 이거는 들으시는 대기업 좀 기분 나쁘겠으나 어쨌든 중소기업의 발코니 이중창 오히려 협회한테 문의해가지고 매뉴얼을 받으셔서 오히려 중소기업한테 이런 매뉴얼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그나마 좀 가격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네, 창 쪽에서. 이걸 양보한다면. 이거를 양보하는 순간에 그냥 일반적인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얘기하시는 그거랑 같아지는 거죠. 같아지는 예. 그러면 이중창은 쓸데가 없는 거야? 아니, 저는 괜찮은데 회장님은 걱정돼서. 이게 이중창이 이런 거 같아요. 늘 오래전부터 이 문을 열어놓고 사는 문화라 그럴까요? 늘 환기하려고 거실을 확 열고 여기 뭐 다 싹 크게 방이나 확 열면 한 번에 공기가 대량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더위는 참고 추워도 참는 그런 그 문화잖아요. 죽부인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사는. 근데 외국 애들은 북유럽이나 이런 추운데 애들은 걔네는 죽잖아요. 영하 30도인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생존을 위해서 집의 기밀과 단열성 등이 굉장히 발달한 것 같은. 우리나라 여름이랑 겨울은 참을만 해요. 그렇지. 참을만 하지.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것도 취향의 문제도 있어. 그렇죠. 내가 네. 뭐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독일식 틸트앤턴을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셔. 그쵸. 예. 근데 어쨌든 이거는 되게 첨예한 문제이기도 하니까 네. 견적 다 받아보시고. 네. 근데 창은 제품이 50, 시공이 50이니까 네. 창 가격만 덜컹하고 계약했다가는 네.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니까. 저는 여기서 화장실은 덧방 쳐서 하더라도 창호와 단열과 환기는 다른 집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단열을 이렇게 하려면 철거도 꼭 들어가야 되는 거니 이제 이 창호 단열 철거 환기 부분에서는 정말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가구 없는 집엔 살아도 환기 없는 집엔 그쵸. 네. 가구는 없어도 돼요. 밥은 시켜 먹으면 돼요. 근데 이거 살아보기 전에는 모르잖아. 그렇죠. 그것도 이 환기 장치도 그 허접한 아파트 100만 원짜리 환기 장치 50만 원짜리 그건 없는 거랑 맞죠. 똑같은 거니까. 건전한 환기 장치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여기다 1,000만 원 써야 돼. 그러면 뒤로 넘어가지. 그쵸. 도대체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렇지. 이게 지금 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거 딱 한 번 해보고 나서 이거 돈벌이 안 되는구나. 그렇지. 돈 되는 장사는 아닌 거지. 왜냐면 이 시간도 일반적인 인테리어보다 2배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뭐 이런 이게 단열을 하다가 보면 뭐 도시가스 계량기 뒤는 또 전체 메인 배관을 잠글 수는 없잖아요. 뭐 다른 집 도시가스 다 끊을 수는 없잖아요. 뭐 20층 집인데 19세대를 다 중지시켜봐야 아마 고소당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열을 못하는 취약 부위들이 생겨요. 뭐 우수배관 내려오는 부분, 뭐 계량기 뒷부분 이런 곳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하죠. 뭐 계량 약간 앞으로 제껴가지고 뭐 집어넣고 이런 조금 정성 같은 게 훨씬 더 오래 시간이 걸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인테리어 대비 대략 한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서 그런 수익을 낼 수 없는 거죠. 어려운 거지. 예. 최소한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요 환기에 대해서는 좀 배우셔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환기 시공까지 같이 하면 네. 훨씬 시간적으로도 낫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급자 측면에서 왜냐면 이거에 거의 한 3분의 1 인건비니까 예, 그렇죠. 이걸 직접 배우시면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업계의 제2의 시장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 근데 요즘 인테리어가 워낙 모르겠어요. 어쨌든 금액에 대한 내용이 이 정도였다는 거죠. 네, 그쵸. 예. 근데 확장 얘기 들어갑시다. 확장 우리 핵심은 그때 얘기했어요. 확장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발코니가 있고 이게 창이 기존에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욕구가 이 날개벽 네. 이걸 털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네. 네. 안 되죠. 네. 이건 안 돼. 네. 이거는 공동주택이니까 네. 중간에서 날개벽 한 집 정도야 모르겠어. 네, 근데 네. 이걸 쭈루루룩 다 털면 다 털면 이렇게 뽁 하고 이제 네. 넘어가니까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이걸 털고 싶다면 진짜 제대로 구조계산하고 해야 하는데 구조기술사 아무도 이걸 털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감안한 인테리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날개벽을. 정 선생 집은 어떻게 했어 이걸? 여기다가 런닝머신을 놔요. 다 같은 거실인데 네, 여기다 런닝머신을 놓고 여기다 안마 의자를 놔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저도 털고 싶죠. 이거 다 털고 싶은데 털면 안 되는 걸 아니까 못 터는 거죠. 그러니까. 윗집도 털었고 아랫집도 털었고. 근데 털 수 있어요. 아, 예. 털 수 있고 거기에 맞는 보강을 하면 돼. 네. 근데 이 보강 비용만 아마 못 잡아도 한 5, 600은 들어갈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요거 보강하려고 뭐 카본 시트 갖다 붙이고 그렇죠. 막 이런 거를 해야 될 텐데 비용상으로 요 조그만 현장에 와서 그거를 보강해주는 업체가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건 털면 안 된다. 네, 네. 거죠. 이거 털면 안 되고 이걸 기점으로 요거는 아까 우리 저번에 핵심 얘기했듯이 슬라브까지 다 드러내야 된다.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우수관. 네. 우수관 이게 계륵인데 네. 자를 순 없잖아요. 그렇죠. 빗물이 빗물이 뚝뚝 나올 내려오니까. 테니까요. 네. 근데 우수관이 오래된 아파트는 우수관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발코니 우수관은 그거잖아요. 이중으로 돼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쪽 물도 빠지고 네. 위에서 내려오는 물도 빠지고 네.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걸 어쨌든 확장하면 완전히 막아야 되는 네, 그렇죠. 아래에다 딱 꽂고 그냥 물 들어가는 걸 없애버리고 아래에다 완전히 꽂힌 상태에서 기밀하게 다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배관을 새로 바꿔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위에서 빼서 네. 아래 빼고 요거 털어내고 네. 완전히 네, 완전히 받고, 바꿔야죠. 그리고 제대로 된 도막 방수를 네, 방수도 다 하고 이제 이게 이 부분은 근데 뭐 기밀 할 수 있는 게 실리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이만한 네모난 통에 여기는 이렇게 워낙 제품이 여러 가지잖아요. 바닷물 받고 이쪽에 이제 천정에서 내려오는 물 해서 요 하부에 통이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중간이. 그래야 물이 이렇게 내려갈 테니까요. 이런 거를 기밀 테이프로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실리콘을 그냥 다 채우는 거예요. 그냥. 물만 잘 내려가게. 네, 물만 잘 내려가게 여기서 냄새 같은 거 올라오지 않게 완벽하게 기밀하게 다 막고 이 배관을 이제 다 단열을 하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지. 네. 근데 이제 간혹가다 오래된 아파트는 이걸 떼면 안의 상태가 굉장히 엉망인 아파트가 네, 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는 아랫집에 양해를 구해서 이것도 다 깨끗하게 제거하고 그러니까 제대로라는 게 실리콘으로 떡을 치든 뭐 하든 네. 이 안에 우수관이 깨진 것도 있거든 이 속에. 네, 그런 네. 거 다 드러내고. 네. 안 그러면 인테리어 다 끝내놓고 밑에 집에서 누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이걸 또 예. 다 뜯어야 되는 거니까. 예. 어쨌든 이 밑에 부분까지 좀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견적에 들어있지 않은 거잖아. 그렇죠. 뜯어봐야 또 뜯어봐야 아는 아는 거니까요. 거니까.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한 건 충분히 네. 추가금을 줘서라도 네. 아니면 뭐 이 우수관이 다 깨져 있다거나 하는 거 다 드러내서 네. 제대로
마감을 해야 되는 거지. 저는 그 거실도 확장하고 방도 하나 확장했거든요. 네. 근데 방에 이거를 우수배관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걸 뜯었는데 거미줄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우수배관에. 그럼 물이 흐르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얘기인데. 전부 다 확장했다. 전부 다 확장했다라는 거죠. 어느 세대에서 잘랐구나 이걸. 아니요. 그러니까 위층도 확장, 그 위층도 확장, 모든 층이 다 확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맨 첫 집 이걸 잘랐다는 거잖아. 그 얘기는. 여기는 지붕이 평지붕이 아니고 고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베란다인 거죠. 근데 다들 물을 안 쓰는 거죠. 다 확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없어도 되겠구나. 아유, 삭제. 이거는 전층의 상황을 보고. 그렇죠. 전체가 다 확장했으니까 없어도 되는 거죠. 오케이. 그 층이 낮은 아파트는 합일 봐도 되겠다. 그쵸. 매칭 안 되는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는 네. 띵동띵동 그쵸. 해가지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는 발코니 이중창. 네. 뭐 어쨌든 시스템 창을 할 수 없대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발코니 이중창부터 접근할 수밖에 없으니까 발코니 이중창 들어가고 이쪽은 털고 네. 하부를 완전히 턴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 작업의 순서는 수평부터 잡아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 방통편에 자세히 다룰 텐데 우리나라 방통이 맨날 균열에 문제가 가는 건 네. 수평을 잡고 시작하지 않아서 네. 생기는 문제니까 어쨌든 수평 몰탈로 수평을 일단 잡고 초속경 하면은 2시간이면 다 굳으니까요. 네. 수평 몰탈 깔고 단열재 깔고 네. 근데 방통을 하는데 이제 두 번째 핵심은 우수관 다음은 엑셀인 거지. 네. 엑셀 배관이 이렇게 돌아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그래야 되나? 이렇게 돌아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것도 사이에 끼고 어쨌든 네. 이렇게 도는데 요걸 따가지고 일로 간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일로 가서 일로 다시 오잖아요. 네. 이때 여기서 누수가 날 확률이 거의 100%라는 거지. 잘만 하면. 그렇지. 네. 근데 오늘은 이 잘만 하면 이게 네. 잘만 하면이란 게 뭐냐면 요 배관 요 두 번 이으려고 설비하시는 분이 투입될 수는 없어. 그렇죠. 그럴 요거 수는 때문에. 없어. 이것 때문에. 물론 이제 보일러 바꿀 때 이분이 요거 같이 해주면 좋은데 아니에요. 아니잖아. 타이밍이 안 맞잖아. 그게 도저히. 그래서 요거를 보통 타일 하시는 분이 자르거나. 네, 그냥 인테리어 업체나 이런 데서 뭐 현장 반장님이 이으시거나 이런 자르는 경우가 거지. 많죠. 근데 네. 이걸 자를 때 반드시 뭘 사용해야 된다? 그 전용 커터를 써야죠. 전용 커터. 네. 반드시 네. 전용 커터. 전용 커터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한번 잘라보죠. 이 PB관이긴 하나. 네, 이걸로 잘라야만 하는 건 보통 왜 현재 문제가 생기냐면 저런 전용 커터기를 안 쓰고 칼로 자르거나 네. 심지어는 그라인더로 찍 자르니까 네. PB관하고 달라서 엑셀은 신주가 한 번만 꽂혀요. 네. 그죠? PB는 두 번 꽂히는데 네. 그래서 직각에 가깝게 나오지 않으면 네. 여기서 반드시 누수가 생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저 전용 커터일 꼭 줘야 된다는 네. 거죠. 이걸 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그 전용 커터일 갖고 신주를 이으면 그나마 낫다라는 네. 거지. 그리고 협회는 그래도 권장해드리는 게 뭐냐면 마루 깔기 전에 네. 요 이은 자리에다가 매직으로 마킹하길 좀 권해드려. 네네. 그래야- 나중에 누수가 혹시나 생길 수 있으니까. 아래집에 누수가 생기면 제일 먼저 네. 확인할 게 여기니까. 네. 그래도 마루 깔기 전에 마킹을 해놓으면 찾기가 쉬우니까. 네. 그리고 어차피 누수 탐지라고 하는 게 공기압 아니면 그걸로 하는 듣는 거요? 듣는 네, 거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다 먼저 귀를 갖다 대서 네. 그게 새는지 안 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다는 거지. 이것만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길 건 없다. 네. 그리고 깔 때 이것도 어쨌든 엑셀의 원칙은 지켜야 된다는 이쪽도 똑같이. 네. 근데 이거는 이 방통 얘기만 해도 또 하루 종일이니까 네. 방통은 다음 편에 네, 얘기를 네. 하고 이것만 주의하면 그렇게 문제가 생길 건 없다는 거지. 그렇죠. 네. 요 기둥도 다 쌓아야죠. 단열을. 네. 그러니까 이때 단열하면서 우리 네. 어제 벽도 하고 바닥도 하고 천정도 하면서 여기가 외벽이면 여기 쌓이는 네, 거고 외벽이 그렇죠. 아니면 쌓일 필요 없고. 네. 외벽이 아니어도 윗집이나 뭐 아랫집이 이걸 확장을 안 해놓고 이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도 있거든요. 곰팡이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이 기둥이 굉장히 차가워지니까 이 기둥의 바닥 부분과 천정 부분이 되게 차가워지는 거죠. 그 본인 이거 했어 그래서. 다 쌌죠. 아, 저희 집은 다 쌌어요. 네. 그렇구나. 나름 섬세한데? 아유, 그럼요. 이것도 다 샀다는 거야. 네. 집에 한 번도 안 가지고 이게 툭 튀어나왔겠네. 30mm로만 쌌어요. 30mm. 네, 그냥 네. 결로 방지로만. 네. 오케이. 독특한 케이스가 지금이야 이렇게 안 하겠지만 옛날 네. 아파트인데 이거는 사실 공사하시는 분 잘못은 아닌데 분배기에서 엑셀벽에 나와가지고 확장 전에 네. 거실 끝을 돌아서
방을 갔다가 네. 방을 다 돌고 거실에서 돌고 이렇게 나간 집이 있더라고. 신축에 때부터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신축 때부터 이렇게 돼 있었어. 보일러가 금방 망가질 텐데요. 어쨌든 정신 나간 공자지. 네. 근데 이제 여길 딴 거라. 네. 인텔 하시는 분이 당연히 맨 끝에 있는 라인을 땄지. 땄더니 안 흐르죠? 네, 안 흐르죠. 거실이 냉골이 돼 버렸어.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하자냐 아니냐 따지는데 네. 사실 이게 배관이 이렇게 돼 있는지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제 점점 어려지는데 인텔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그 폰에다 꽂아 쓰는 열화상 네, 카메라 네, 있잖아요. 네. 30만 원인가 40만 네. 원. 그거 하나 정도 갖고 다니시면 일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근데 이게 지역 난방인 경우에 또 이게 안 돌잖아요. 안 되겠지. 예. 그럼 이제 찍을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그치. 거죠.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렇죠. 그래도 찍을 있는 게 수- 훨씬 그치. 낫죠. 찍을 수 예, 있을 때 예, 찍는 예, 게. 예.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나중에 이런 문제가. 예. 뭐. 그래서 건축주들은 아니 전문가가 이것도 살피고 안 했냐.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예,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난 그것도 웃겨. 애새끼. 애새끼. 아니, 죄송합니다.